반갑습니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뵈는 분들도 계신가요? 수업 시간에 정작 받았습니다. 안 계시구나. 왜 다른 대학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저는 국제학부 교수이면서요. 에너지 경제 연구원이라고 정부 연구소가 있어요. 에너지 정책하는데 그래서 기후변화 연구를 굉장히 오래 하고 좀 교수가 왔거든요. 정년퇴직을 조금 남겨놓고 왔어요. 그래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 여러분한테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우리 이현주 선생님이 부탁드렸어요. 거기서 너무 좋고요. 저는 하여튼 여러분들 젊은 분들 뵙고 있으면 저도 힘이 나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친구들과 싶고 있는데 하여튼 큰 포부를 가지시고요. 요즘 취업하기 힘들었으니 여러분들이 좀 불운한 일을 세대 같아요. 우리 때는 대학만 나오고 다 해도 학교만 나도 다 취업했는데 이런 기분이잖아요. 앞서서요. 국회에 가면 기후변화 포럼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매년 기후변화 대학생 아카데미를 해요.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요. 6월 10일까지 모집하는데 국제학부는 이게 홍보가 좀 달아났으니 모르시겠구나. 아니 모르시죠? 국회 기후변화 포럼에 가면 가서 그쪽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기후변화 대학생 아카데미 모집하고 6월 12일까지 여기 신청하세요. 신청하시면 이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한 달 정도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 총회도 하면서 연말에 이렇게 카드도 몇 분 한 10분 뽑아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오시면 학생들 항상 이렇게 밥도 사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현장 전문가 면담도 있어요. 저한테 7월 10일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면 제가 맛있는 밥도 사주고 때로는 와인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고. 그래서 한번 이제 굉장히 좋아요. 그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그 대학생들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는데 그 훈련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의제별로 나눠서 하니까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또 오면 그 대표단들 활동하는 거 모니터링도 하면서 같이 배우고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여기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제 좀 오늘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굉장히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1시간 내에 이렇게 마치고요. 아마 충분하지 않은데 여러분들 질문 같은 거 많이 받으시고 해서 1시간, 11시 반까지 끝내도록 해볼게요. 이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쪽에서 대학원에서 일부 좀 강의하고요. 학부에서 아직 강의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최대 이슈는 우리 뭐 정책 이런 거 말고요. 기후변화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막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어떤 그림 보니까 코로나 위에서 리응에서 이제 코로나하고 막 싸우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뒤에 정말 큰 적수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기서 이긴 사람 나한테 와라. 근데 그게 뭐냐면 기후변화. 기후변화에서 모든 것들이 코로나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봐요. 코로나, 메르스, 사스 뭐 다 여기서 발생했고 왜 그러냐면 원래 이렇게 인간이 타고난 유지된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이제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하고 접촉되면서 발생했다고. 오늘 탄소 중립 하나만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쪽에 기후변화 관련돼서 이런 잡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까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아주 진짜 사업적인 것은 아니지만 큰 흘러가는 그림을 보여드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동할지 이런 걸 좀 많이 보거든요. 기후변화는 크게 미티게이션하고 어댑테이션은 큰 두 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파이낸스 테크놀로지, 어댑테이션, 파이낸스 테크놀로지, 커패시티 빌딩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전부 다 미티게이션하고 어댑테이션을 지원해 주는 역할이에요. Means of Implementation, MOI라고 이렇게 전문가로 불러요. Means of Implementation. Implementation, 미티게이션하고 어댑테이션을 Implementation, 이행하는 데 도와주는 것을 파이낸스 테크놀로지, 커패시티 빌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티게이션은 어댑테이션은 뭐냐면 이미 기후가 클라이메이트가 체인지 됐잖아요.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상태가 많이 변화했으니까 변화된데 적응에 살아가는 것을 어댑테이션이라고 그러고요. 미티게이션은 말 그대로 완화한다고 완화. 기후변화가 클라이메이트 체인지가 되는 속도를 완화해준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가장 크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감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완화하고 적응이 큰 두 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미티게이션 관련된 것들이 많이 이야기된다고 보시면 돼요. 탄소 중립계는 쭉 이야기를 하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호기심 가득해서 양을 많이 해놨는데 다행히 저 레퍼런스 많이 안 들었는데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해보세요. 그 안에 내용들 다 있어요. 이 파리 협정이 2015년에 발효가 됐죠. 그래서 1.5도 달성을 추구적 노력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거 굉장히 희한해요. 제가 그냥 기후변화 유엔 우리나라 정부 대표단을 가장 오래 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했는데 2015년 파리 협정이 체결될 때 1.5도 이야기가 우리 못 들었어요. 그전까지 2도 상승,
막 목표를 이야기했는데 1.5가 저 들어가서 그 전에 1.5라는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LDC 자꾸 용어를 내가 쓰는데 LDC 리스 디벨롭드 컨트리 최빈국 LDC AOCS 그 섬나라 국가 도서국가들 일부 주장했었는데 소수 목소리였는데 마지막에 들어갔어요. 1.5가 파리 협정의 정확한 목표가 세 개라 장기 목표가 세 개라는데 첫 번째 지구 온도 상승, 두 번째가 뷰 보호년 유질리언스, 세 번째가 파이낸셜 플로우. 요즘 ESG만 이야기하잖아요.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그 실체가 뭐냐면 별로 없어요. 실제 가장 신경 쓴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 자꾸 ESG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ESG 핵심인데 그 마지막 세 번째 목표가 파이낸셜 플로우라고 했잖아요. 이게 ESG가 지켜야 되는 거죠. 거기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지구 온도를 그 산업화이자 프리 인더스트리얼 피어리라고 표현하는데 언제냐면 1850에서 1900년 이야기예요. 51년을 여기를 대비해서 2도 이내 상승이에요.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는데 얼마까지 못 올라가게 하느냐. 맥시멈 2도까지 못 올라가게 한다고 막 논의하고 있었는데 파리 협정에 어떻게 되면 2도를 못 올라가게 하되 1.5도를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한 목표는 2도를 목표에 정확히 들어갔어요. 1.5도 제한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서 1.5도가 명확히 달성되도록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막 그런 게 있어요. 유엔 기후 정상회의가 매년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전 세계 대통령을 전부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매년 9월에. 기후변화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고 칠레가 발전된 프라임 에미션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이제 큰 역할을 했고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어요. 2020년 10월 달에. 근데 재밌는 건 우리 좌우로 누가 있습니까? 중국하고 일본이잖아요.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자원이 가지고 있는 게 없어. 우리 광물자원,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이 뭐가 있어? 석탄 뭐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크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 발전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 토지, 노동, 자원 이런 거 없어요. 여기다 플러스 뭐가 있냐 우리나라가 있는 거 유일하게 인적 자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앞으로 우리 친구들 같은 인적 자원은 일본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초창기에는 일본의 에너지 정책을 없는 데서 어떻게 에너지를 지적했어야 되잖아요. OECD 대출을 지적해야 된다. 일본의 에너지 정책 주변에 이렇게 많이 따라가서 요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은 예전에 일본 대사가 유엔에 했더니 자꾸 막 나서 이야기하는데 자꾸 들린 용어가 뭐만 들리냐면 드라이드 타워라는 얘기거든요. 드라이드 타워. 마른 수건이. 마른 수건이 무슨 의미겠어요? 이분이 막 얘기하는데 그만 딱 듣는 순간에 우리 전문가들 알아보고 무슨 얘기야. 일본은 아무리 짜도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더 이상 에너지 절약할 것도 없고 어디서 감축할 여지도 없다. 그런 얘기를 대사가 정확히 드라이브 타워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효율이 좋아. 일본이 세계 최고라는데 요즘 누가 세계 최고인 줄 아세요? 시멘트 1톤당 최고라면 가장 에너지를 적게 쓰고 어느 시기에서 가장 적게 배출합니까? 차량 1톤당 가장 배출할 거가 누구냐?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그렇게 올라가. 일본이 그 이야기 하면 우리 대한민국 먼저 가요. 우리 보고 와서 평상시 별로 아는 척 안 하다 그런 얘기 하면 뭐 반갑게 와서 우리한테 와서 명함 주고 막 같이 잘해보자고. 우리가 세계 최고예요. 그런 자부심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세계 최고로 그냥 흘러들었냐? 기업들 정부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가 돼요. 근데 우리 옆에 또 어디가 그런 거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은 석탄 이런 석탄의 노조 국가예요. 화석연료 국가. 일본은 더 이상 절약할 게 없고 중국은 화석연료에 의존한 국가. 그래서 절대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없는 국가 양쪽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가운데 세폐하게 있었던 거예요. 절대 그 양쪽이 그들과 그들에서 양쪽이 있었는데 저 국가가 바로 우리 앞에 직전에 탄소 중립 선언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먹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충격을 엄청나게 먹어요. 절대 못할 거로 중국하고 양자회담하고 우리가 기후변화 양자회담하는데 그 전년에 갔을 때 중국 대표들 간에 우리는 절대 탄소 중립 못한다. 탄소 카본 뉴트럴리티 이건 선진국들이 아니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선언했었어요. 그러면 자기는 만약 그러면 탄소 석탄산업 다 모이잖아요. 엄청난 수백만 명의 실업이 발생하는 거예요. 절대 못한다고 저들이 선언한 거예요. 이거는 저 유엔 정상회의에서 밀어붙인 거예요. 유엔 사무총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준비하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때 갑자기 발표한 전 부처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각 부처에 전부 다 검토를 거쳐요. 몇 달 동안 검토를 거쳐 대통령이 발표하지 지금 함부로 대통령이 발표하는데 대통령 혼자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못해.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안 봐주시는 대통령이 하나도 못해. 그런데 준비가 없이 저렇게 된 거예요. 그만큼 급했다 그런 얘기예요. 갈 길이 뭐예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야 되는 문제. 오늘은 뭐 수박 거닥기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큰 흐름만 알고 있었는데
자, 탄소 중이 뭐냐 자꾸 이야기해요. 탄소 중이. 카본 뉴트럴리티 그런데 카본이 뭐예요? 정확히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CO2, CH4, N4, HFC, PFC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교토 오정서에서 교토 프로토콜에서 이 그린하우스 가스를 온실가스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not controlled by 모ntreal 프로토콜이에요. 모ntreal 프로토콜 아시죠? 모ntreal 의정서. 모ntreal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 오존층 파괴 물질을 배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통제되지 않는 온실가스, 온실가스 수없이 많은데 거기서 많이 통제되고 있잖아요. 컨트롤하니까 이중 컨트롤하기 위해서 안 하기 위해서 이중에서 하는 거 없어. 교토 의정서는 CO2, CH4, N2O, HFC, PFC, SF6 6개 이야기인데 파네톤 여기다 LFC가 추가됩니다. 총 7개를 규제하고 있는데 7개. 더 이상 많은데 다른 데서 모추럴 프로포스 규제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니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에미션이 흡수된 양이 있잖아요. 유목을 하는 양하고 똑같은 양이. 지금 흡수된 양이 거의 많잖아요. 뭐 90몇 프로 정도인데 흡수된 양은 10% 정도 안 돼. 그게 균형을 맞추면 배출됐다가 흡수된 거. 요걸 탄소중, 영어로 카본 뉴트럴이라고. 근데 어떤 국가는 클라이밋 뉴트럴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국가는 넷제로 에미션. 넷제로 에미션 저렇게 많이 쓰잖아요. 넷제로 에미션. 정확한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흡수량하고 같아진다. 근데 무슨 온실가스 배출량이냐?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CO2만 이야기하는 국가도 있고, 아까 그린하우스 가스, CO2를 포함한 7개를 전부 다 이야기하는 국가가 있고, 어떤 국가는 6개만 이야기하고, 어떤 국가는 3개만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아무튼 배출량하고 흡수량하고 같아지는 개념이다. 국가별로 많이 차이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볼게요. 좀 오래된 자료인데, 제가 가격을 바꿔서 업데이트. 자, 온실가스를요, 총 배출량이라고 해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주는 시켰죠. 토탈 에미션, 총 배출량. 자, 여기서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신가요? 총 배출량인데, 요것에 쭉 합계돼요. 자,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빼고 더한 게 요거예요. 총 배출량. 여기서 마이너스 합하면 이만큼 줄죠. 우리나라가 2018년 7억 760만 톤을 배출했는데 44만 1,000톤을 한 4만 1,000톤을 4,100만 톤을 빼니까 6억 8,600만 톤이 됐어요. 총 토탈 에미션, 넷 에미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그러니까 방금 탄소중이 뭐라고요? 그러려면 전체 배출량을 얼마까지 줄여야 되는 거예요? 4,100만 톤 수까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저 7억 2,700만 60만 톤을 얼마까지 줄여야죠? 4,100만 톤 마이너스 수가 쭉 줄이면 4,100만 톤이 배출됐다가 4,100만 톤 흡수가 되면 이 밸런스가 맞는 거죠. 그 탄소 중립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 국가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쓰고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온실가스를 탄소 달성하려면 2050년까지 얼마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흡수량 4,100만 톤 5.7% 수준. 지금 총 배출량은 그러면 얼마를 줄여야 돼요? 94.3%죠. 94.3%죠. 엄청난 양이죠. 거의 대부분 줄여야 되는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하다. 탄소 중립을 말을 함부로 적혔는데 절대 지금 이제 함부로 있잖아요. 레토릭으로 끝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절대 예전에 규격을 해서 하는 척했는데 지금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심각하냐. 그 처음엔 안 하려고 막 버텼는데 우리나라 버텼는데 OECD 국가이 전 세계 경제를 다 휘어잡고 있는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탄소 선언하는 거 폴란드. 왜 그런지 아세요? 폴란드 석탄 의존, 석탄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폴란드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있어요. 호주 석탄 엄청나게 많이 팔아보는 국가예요. 수출한 국가. 이 국가도 못한다고 했어요. 호주에 있어요. 자, 우리나라 못한다고 했죠? 자, 일본 못한다고 했죠? 다 했죠, 근데? 자, 이쪽은 독일 석탄 많이 나는 국가예요. 포르투갈 이런 국가들 못한다고 했는데 다 했어요. 자, 터키가 못한다고 했는데 다 했어요. 폴란드만 놔두고 다 했어요. 자, 세계 경제를 다 휘어잡는 국가들 전부 다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말로 한다? 정말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20. 이거 핵심 국가죠. 이거 핵심 국가. 전부 다 있어요. 자, 한번 봐보세요. 자, 안 한다고 벌떡 또 국가가 어디냐? 우리나라, 오스트리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는 뭐 하는 국가예요? 서귀포라고 하는 국가죠. 이 국가도 탄소 중립하겠다 나서. 속내는 모르겠어요. 안에 보면 이상한 소리지만 천만에 그렇게 넘어가지 못할 거예요. 이게 제가 잘못하고 함부로 했으면 큰 코 다친 거고 안 그러면
정확히 지켜야 돼요. 모든 나라가 남하고 사우스 아프리카 뭐는 거예요? 석탄 팔아먹을 거예요. 이런 거가 다 했던. 이 화석 연료를 수출하고 화석 연료로 살아먹는 국가들이 전부 탄소 중립 선언했다는 거예요. 탄소 중립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탄소 중립 정확히 또 다시 개념을 이야기할게요. 탄소 중립 아까 흡수량 배출량이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언제까지 달성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 뒤에 나오긴 하지만 잠깐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탄소 중립 선언 국가도 2050년까지 선언 국가도 대부분 많아요. 우리나라로서 중국 2060년, 심지어는 앞에 2040년에 달성한 국가인데 IPC가 어떻게 얘기하면 탄소 중립 2050년까지 달성하면 탄소 중립가 온다고 해야 돼요. 2050년까지 달성하면 산업화 이제는 1.5도 상승. 1.5도를 상승하려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된다. 2도를 달성하려면 207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탄소 중립하고 시기하고 온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1.5도 상승을 달성하려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고 2도 상승을 달성하려면 2070년까지 달성해야 된다. 최근에 이제 아침에 와서요. 오늘 학생 여러분들한테 이건 정확히 더 이야기니까 더 급하게 만듭니다.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anthropogenic emission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자연 상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요. 지금 막 사람들이 이거 사기다, 주요나 사기다 그랬지만 요즘 이제 그런 얘기가 없어졌어요. 확실하다는 anthropogenic activity, 인간 활동에서 여러분들 이거 오느라고 차 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숨 쉬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있잖아요. 이건 anthropogenic activity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렇죠? 인간이 태어나면서 생존에 필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저기 뭐지 버스 타고 간다든지 뭐 하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인간 활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기, 대지, 땅, 해양이 더워지고 있다. 온난화가 되고 있다. 이런 분야 온난화가 최근에 더욱더 광범위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밝혀졌다고요. 갈수록 더 확실해요. 최근 지구 온도는요. 지구 온도가 아까 1.5도 상승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미 얼마가 올랐냐? 1.09도가 올라오고 남은 0.4도를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심한 문제예요. 2019년 온실가스 농도가 CO2가 410 ppm, 파티클 퍼 밀리언이나 그런 얘기죠. CH2 농도 뭐 저런데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CO2 농도가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파리 협정 가서 온도 상승 목표를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유엔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CO2 농도가 400 ppm을 달성할 거냐 450 ppm을 달성할까 가지고 막 싸우고 있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파리 협정 오면서 갑자기 온도로 바뀐 거예요. 온도 상승. 그 전에는 400 ppm을 달성해야 된다. 450 ppm을 달성한다. 450 ppm을 달성하면 지구온도 2도 상승을 달성하는 거다. 이런 과학적인 가격에 대해서 450 ppm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1.5도 달성하면 뭐 400 ppm 정도 해야 되는데 뭐 막 그 학자들이 얘기했는데 450 ppm을 달성하려면 2도가 상승하면 벌써 410 ppm을 달성했다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대지와 이거 하나 더 재밌는 건 대지하고요. 해양은 인간 활동의 CO2 배출량의 56%를 흡수한다. 이 바다하고요. 여러분 바다가 CO2 흡수한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바다가 CO2 흡수하는 거 알고 있어요? 바다도 CO2를 흡수하고 땅에 나무도 흡수해요. 56%. 나머지 어디 가요? 나머지. 자, 44% 어디 가요? 저 온실가스는요. 삭스, 낙스 같이 바람으로 그런 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건요. 이 수명이 수백 년 걸려요. 어떤 건 수십 년에서 수백 년 걸려요. 종류별로. 그러니까 온실가스는 올해 한 해 1년의 배출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게 누적 배출량이죠. 아까 1850년, 1900년 이야기 하잖아요. 산업혁명 그 전에 일어났지만 이때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쓰기 시작한 건데 1900년 초부터 이제 막 인간 활동이 경제 발전이 일어나면서 그랬죠. 그러면서 석탄이 많이 쓰다가 석유 쪽으로 옮겨갔어요. 석유 쪽으로 옮겨가면 언제 옮겨갔을 것 같아요? 석유 쪽으로. 석탄하고 석유하고 무슨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석유 쪽으로 많이 옮겨가면 언제 오르면 2차 세계대전. 왜 그래? 전투기, 탱크 이런 거 움직이면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언제 석탄 막 빼가지고 있어. 휘발유 편이 빠른 걸 이렇게 2차 대전을 계기로 해서 석유가 주 에너지로 나서 그 전에 석탄이었다가 굉장히 정치 경제하고 많이 관련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요. 2011년, 2010년 이 10년 기간 통상 한 해가 짧지 않은 주로 많이 10년 기간을 했을 때 지구 표면 온도가 1850년, 1990년도로 했죠. 대기 1.09도가 이미 상승했다고 말씀했죠. 그 범위는 이야기고요. 대지,
땅의 온도가 얼마 1.5도거든요. 이미 1.5도가 이 땅에서 지금 지구 표면을 이미 올라가고 있는 평균이에요. 1.5도 상승한다는 목표를 빠질 때만 한다겠죠? 정말 무슨 이야기죠? 이미 1.5도 넘어가는데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해양은요. 바다는 0.8%였어요. 땅에서 빠른 속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양이 뭐냐? 해양이 아까 오시에서 흡수하는 게 있잖아요. 너무 많이 흡수해가지고 해양이 산성화되고 산성화. 그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뭐 오시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다, 나무가 흡수해지고 나머지는 대기 중에 잔류해가지고 지금 우리 온난화 글로벌 워밍을 자 에미션 분양속에서 에미션이 발생하고 그러면 이게 축적이 되고 그러면 글로벌 워밍이 발생하고 글로벌 워밍에서 클라이밋이 체인지되고 그런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어제 초등학생 대상으로서 이제 강의를 봤더니 막 시작하자마자 이런 게 주변을 뭔지 아는 사람들이 한 4, 6분 남았으니 훌쩍 손을 들는 거지. 야 교육이 정말 잘됐다고. 주변하고 뭐야 그랬더니 내가 네 기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정말 똑똑하다. 너무 단순하고 명쾌한 이야기잖아요. 기후가 변화되는 게 주변에 대지보다는 대지가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2000년에서 2020년, 20년 기간을 하면 0.9도 수치가 빠르면 0.9도 상승돼요. 자, 이거 그래프 나타납니다. 자, 근데 하나 이게 관측한 자료고요. 이것은 이 학자들이 모형을 돌려서 시뮬레이션합니다. 근데 인간들이 갈수록 이제 염려제가 돼요. 그걸 뭐라 하냐면 이 실제 있는 현상하고 이걸 정확히 맞추는 방법하고 모델을 통해서 맞추는 방법, 우리가 전모델 하는 방법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인데 갭이 있어요. 갭이. 근데 이걸 이제 점차 갭이 없어진다. 이거 난리지 갭이라고 난리 지식한 거. 이거 점차 없어진다. 정확히 맞춘다. 왜 지금 학자들이 여기서 보고서 이야기하는 얘기가 허구가 아니고 정확히 맞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죠. 이런 거 들으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찾으면 이제 저기 주변하는 학자들이 한 이야기가 이제 저게 안 맞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 간다. 근데 정확해져 간다. 수식어요. 자, 50개에서 배출량 보세요. 2010년에 2019년. 자, 10년 동안 50개에서 순 배출량이요. 아까 넷 에미션이 있죠. 순 배출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 순 배출량 59 기가시였던 기가가 10억이잖아요. 10억 그럼 590억 연간 590억 이거 나온다는. 2010년 대비 이렇게 올라갔다. 평균 순 2010년에서 그렇다는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산불을 나잖아요. 산불 나면 50개 배출량이 증가하는 요인도 있어요. 산불 나무 타서. 전 세계 50개 배출량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990년까지는 과학적으로 에너지 소비량 이런 게 있어서 정확히 과학적인 얘기였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이전에 통계가 없어요. 1990년 이전에는. 저 전에는 다 모형을 통해서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진짜 옵저버하고 이렇게 캘큘레이션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아요. 그래 IP 보고서 1990년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그 전에 아까 1850년에서 1900년 이 이야기는 다 학자들이 모형을 통해서 추정한 거예요. 추정한 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다. 여기 뭐예요? CO2. FFI라고 해요. 화술 후에 연료, 화석연료 연소하고 산업 공정 배출 나온 것들이 가장 큰 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이용. 룰루시퍼를 많이 이야기했죠?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해 보세요. 메탄, N2O, F가스. F가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멀었는데 굉장히 이게 화석 연료가 거의 몇 프로 차지? 64%를 차지하고 있다. 화석연료 나온 CO2가 차지하고 있다. 아, 여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앞으로 계속 누적 배출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인간이 계속 활동해서 50개 배출할 텐데 얼마가 남아야 아까 뭐라고 했어요? 1850년부터 배출한 것이 지금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온난화가 기후변화가 이루어진다겠죠. 그러니까 유엔에 가면 굉장히 출발점 철학이 달라. 개도국들은 선진국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50개에서 배출한 것 때문에 지금 기후변화가 문제가 발생했다. 너희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를 따지면. 선진국이 뭐라고 하죠. 그래 그 말은 맞아. 우리가 과거에 배출했는데 앞으로 미래를 보니까 우리 선진국 배출량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 감소하고 있는데 니들 보니까 개도국 니들이 지금 막 빠른 속도로 내뱉고 있잖아. 그러니까 미래를 보니까 니들 책임이야. 그래. 선진국은 미래를 봐. 개도국은 과거를 보고. 굉장히 재밌죠.
막 싸워. 이렇게. 이게 해결이 잘 안 돼. 될 리가 없겠죠. 니들 책임이야. 과거는 니들 책임이고 선진국이 좋다. 우리는 뭐 우리 책임 있다. 과거는 내 책임인데 우리 줄이고 있단 말이지. 너희들 안 줄고 있지 않냐. 네, 그러니까 뭐냐면 1.5도 달성하고 2도 달성하려면 지구상에서 총 내뱉을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이 있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카본 버짓이라고요. 이걸 자꾸 우리말로 저 탄소 예산 이렇게 하는데 뭐 직역하는 것도 좋아요. 의미가 있어. 총 배출량이 얼마냐? 근데 지금까지 얼마 냈냐? 거의 대부분 3분의 1 다 배출해요. 나머지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인류가 이제 피터지게 싸우는 거야. 야, 네 얼마 할 거야? 네 얼마 할 거야? 한 10몇 년 전에 남아공 대표가 나와서 이야기했어. 온실가스 배출했으면 라이트, 그리고 책임, 리스폰시빌리티. 이걸 나눠서 해봤더니 계산해봤더니 선진국은 너희들 2도 달성할 수 있는 라이트를 이미 딱 써버렸다. 너희 더 이상 배출할 게 없어. 근데 개동은 조금 남아있다 라이트가. 우리 조금 배출할 수 있다. 선진국 너희들은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고 너희들은 마이너스 배출을 해야 돼. 마이너스 배출하는 거. 아니 배출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이너스 배출하는 거. 어떻게 하는 얘기요? 마이너스 배출하는 거. 아까 나무 많이 심고 아까 마이너스 배출 더 해야 되잖아요. 하나도 배출 안 하고 나무를 많이 심는다지 막그뭐 시시를 한다지 해서 마이너스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개도가 하는 얘기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절대 그 실험 불가는 뭐냐면 돈을 더 많이 내라. 개도가 더 많이 내라. 그 이야기 올게요. 얹혀서. 그리고 카본 버치라고요. 자, 1.5도 달성이 필요한 것은 2020년 이후에 남아있는 것은 500기가시오톤. 500기가시오톤. 2도는 1150기가시오톤. 이렇게 수식 개념이 없잖아요. 1850년 2019년까지 총 배출된 양이요. 2,400. 2,400. 자, 그럼 남아있는 500이니까 2,900. 약 3,000 기가시오톤 정도가 우리 인류가 총 내뱉을 수 있는 것을 카본 CO2 버짓이라고. CO2만 CO2 버짓이라고. 그래서 이미 2,400을 내거든. 300 중에 얼마요? 얼마요? 3, 5, 6분의 1. 그렇죠? 6분의 1만 나오죠. 6분의 5를 다 이미 써버렸고 6분의 1만 나와가지고 1.5를 달성하는 요거 비트질 써요. 2도 달성하는 거 얼마가? 1,150은 조금 나아요. 조금 나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 보고서가 5년 주기로 나오는데 나올수록 조금씩 이 수치가 늘어간다는 거예요. 조금씩 수치가. 이게 과학이 발달해서 늘어가는지 아니면 어떤 활동에서 늘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씩 다행히 늘어가고 있다. 자, 이게 2010년 여기까지 이미 다 배출해버렸어요. 배출하잖아요. 요거 가지고 나눠. 여기 1.5도 달성하는 요거, 2도 달성하는 요거. 요거 가지고 전 세계가 나눠 먹어야 되는데 버짓이니까 딱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요걸로 서로 나눠 먹어요. 이 피트지게 싸워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저게 나중에 전쟁으로 갈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근데 다행인 것은 인류가 이제 많이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굉장히 어떤 정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NGO 활동하면서 막 정부로부터 이렇게 막 압박을 가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정책하고 보호를 해서 저탄소 기술, 예를 들면 태양광, 풍력 이런 연료전지 이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의 단위당 비용은요 10년 동안 얼마가 떨어지냐 무려 83%가 떨어졌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엄청나게 빠른 풍력 에너지 55%, 배터리 85%.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85%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자, 이거 왜 그러냐면 많이 써주면 많이 보호를 해주세요. 이 정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강제로 쓰게 돼요. 공공기관 정부에서 전기자동차, 연료자동차 의무적으로 쓰게 막 해주는. 그러니까 민간 여러분들 쓸 때 전기자동차 요즘 많이 나왔죠. 전기자동차 비싸, 연료자동차 비싼데 어떻게 해요?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시작하고 이거 휘발유차하고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사잖아요. 그러나 이것에서 굉장히 많이 써주니까 대량 생산이 돼. 그리고 또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죠. 저탄소 기술 비용이 하락이 어느 정도까지 하락했느냐? 이 태양광 풍력이 화력발전이잖아요. 기존의 화력발전보다 예전은 훨씬 비쌌어. 2배, 3배 비쌌는데 지금 거의 더 싸요.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제 그걸 자동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에서 자동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인류가 굉장히 현명해서 그러니까 저탄소 달성하려면 탄소 달성하려면 태양에너지 재생에너지가 필수적인데 이 가격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져서 이제 정말 다양한 거예요. 굉장히 지금 우리도 서울시내 보면 전기자동차 많이 돌아다니죠. 연료시 자동차 이렇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이게 태양광 발전. 메가와트하우당 달러에 600달러에서 2000년에 2019년에 얼마 올바꿨죠.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떨어져. 20년 동안, 아니 20년 동안. 이건 온션, 내륙 풍력, 해상 풍력. 요거 열, 집중 태양열 뺐더니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갈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화력 발전, 석탄 화력 발전. 석탄을 기운 오늘 더 내려갔죠. 부산에서는 엄청나게 굉장히 바라는 거고. 여기도 이미 경쟁력을 받고 있다. 여기도 경쟁력을 받고 있다. 조만간에서 경쟁력을 받고 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요. 자, 또 NDC라는 게 있어요.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예전에 냈는데 파리 협정을 만들고 나서 각국이 뭘 내냐?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말이 정확히 돼요. 그 로이어들이 만드는 게 굉장히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I가 붙었어요.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Nationally Determined. 각 국가가 니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세계 저탄소 이렇게 탄소 중립 온도 달성하는데 기여해라. 국가 자발적 국가 기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측에 가면. 근데 이 안에 온실가스 얼마나 줄일 거냐, 미티게이션 어떻게 하고 어댑션 어떻게 할 거냐, 뭐 정책 어떻게 하는데 다 하나에 들어가 있는. 그걸 NDC라고 그래요. NDC 배출량. 요걸 전부 다 우리 최선을 다하겠다. 자, NDC는 예전에 교토정서는 선진국 너희들이 얼마를 줄여라. 그래서 이게 이 1990년 대비 1차 공약 기간 포스트 커미트먼트 피리드까지 2008년, 2012년까지 이를 5.5% 이상을 줄여라. 5.2%를 줄이겠다. 선진국이 다 했어. 선진국 일단 총액을 정해놓고 선진국들끼리 거기서 나눠먹었어. 너 얼마 줘, 얼마 줘, 얼마 줘. 이걸 뭐라고요? 탑다운 방식. 탑다운 방식인데 선진국들이 불만이 많아. 왜 우리만 줄여야 되느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책임이긴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사람들이 뒤돌아서면 왜 우리만 줄여? 걔도 니들은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 협정이 나서 파리 협정은 교토정서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 선진국이라고 표현해서 어느스 원 국가만 온실가스 감축 커미트먼트가 있었어. 감축해야 돼. 개독원 커미트먼트가 없었어. 우리나라도 개독으로 분류가 있어요. 넌 어느스 원으로. 그래서 선진국들이 니들은 뭐 할 거야? 개독은 왜 안 해? 그러면 모든 국가가 다 한다. 이게 뭐냐? 파리 협정. 파리스 어그리먼트는 모든 국가가 다 커미트먼트를 하는데 커미트먼트를 하지 않고 그 용어 대신에 뭐라고? 컨트리뷰션. 내셔널리 디터민드 컨트리뷰션에서 니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 이렇게 했어. 요걸 전부 다 전 세계가요. 파리 협정 인준한 국가 195개 국가인데 다 냈어. NDC. 그러니까 저기 뭐냐 원칙이 최선을 다해서 감축 목표 달성한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탄소 중립 달성해야 되잖아요. 이런 희망을 딱 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2030년 50년인데 2030년 배출량이 57kg, 연간 575kg. 아까 2019년이 얼마라고요? 정리 59가라고 했죠. 59. 아니 세상에 그런데 이 기가 시험점 준다. 어? 조건부, 비조건부가 있어요. 제가 개도국들이 다 개도국들 뭐냐면 우리나라도 처음에 개도국들인데 개도국들이 뭐냐면 선진국이 돈을 준다면 파이낸스하고 테크놀로지 지원해 준다면 우리 더 할게. 아무튼 지원 안 해주면 우리 이만큼 해. 넌 컨디셔널 NDC가 있고 컨디셔널 NDC가 넌 컨디셔널 NDC는 우리 다오못이 수술하는 것은 넌 컨디셔널하고 언 컨디셔널하고 컨디셔널은 선진국이 돈 주고 지원해 주면 우리 더 할게. 그러니까 비조건부 언 컨디셔널 NDC로 하면 53kg, 조건부로 하면 50kg. 이걸 평균해서 그냥 이렇게 57도 이렇게 전망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요. 우리 최선을 다하는 NDC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 가냐? 21세기에 이쪽으로 이미 올라가 버립니다. 얼마까지 갔냐? 2도 상승 3.1도인가 여기까지 가고 저렇게 하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책 있잖아요. 2020년 정책을 쭉 추진했을 때 여기다 NDC를 하면 조금 더 날려주고 이렇게 그다음에 2도 상승, 1.5도 상승 이렇게 해서 아이도 턱도 없이 굉장히 부족하다. 1.5도 상승하려면 각국이 최선을 절대 안 된다고. 자, 여기 보세요. 현 정책을 유지하면, 현 2010년 정책을 유지하면 2030년 와서 배출량이 57kg, 570억 되는데, 비조건부라는 53, 조건부라는 50. 자, 지금 수술하겠다는데, 얼마 겨우 주는 게 4기가시간 10%가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 모양. 아까 탄소중립 달성한다고 하는데, 우리 최선을 다했다고 했어. 우리나라가 2018년 대비 몇 프로냐면 40% 준다고 획기적인 걸. 우리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전부 다 국가 유엔에 가면 첫날 오프닝을 하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그랬다. 2주 동안
죽으라고 협상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돼. 클로즈 프리너리스 하면 전부 다 모든 거 걸어가는데 우리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안 되느냐고 다 욕을 해. 다 190, 200구가 다 욕을 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안 됐냐고 다 욕을 해. 그 누구 때문에 안 됐냐? 정말 이상해. 그 레토릭이라고 레토릭. 정말 정치인들 하는 지식 그런 유엔에 가면. 그러니까 왜 그럴까? 좋은 일 같으면 서로 하려고 하잖아요. 원식에서 왜 서로 안? 야, 네가 먼저 해봐. 네가 먼저 하면 우리가 따라갈게.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원식에서 줄이면 돈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경제 성장하려고 뭐 투자도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공급도 인구도 많이 줘야 되는데 어제 원식에서 감축하는 활동에 그 돈 안 주고 투자를 해야 돼요. 경제가 다운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그 공공재 같은 성격이라고 나중에 대학원 가면 환경 경제학 분야에서 환경재 같이 환경재 같은 야,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해. 풀라이더 문제, 무임수장 문제, 네가 먼저 해봐, 네가 먼저 해봐. 서로 안 하려고. 그래 한번 봐보세요. 겨우 7톤, 7기가시급 줄 거. 자, 2도 달성하려면 추가적으로 얼마를 주냐? 10에서 16기가시급. 자, 2도 나고 1.5대. 1.5 달성하려면 자, 겨우 4 줄였다는데 19에서 26을 줄여야 돼요. 19. 자, 죽어라 NDC를 했는데 현재는 NDC를 몇 프로 강화해야 되고요? 5배, 6배 높은 수준 올려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가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 그랬어. 이게 5배, 6배 뭐면 5배, 6배면 4, 5, 20. 200에서 250% 줄여야 돼. 200에서 250% 줄이는 무슨 얘기예요? 마이너스 1.5, 2.5 줄여야 돼. 말이 되는 안 되죠. 그럼 누가 도대체 어느 국가가 있냐?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궤도 있잖아요. 해수에 거의 가까운 걸 2030년 같은 목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국가가 너무 많다. 근데 들어오면 처음 다 이유가 있어. 다 이유. 그래서 1.5도 달성 너무 어렵더라. 이런 추세가. 여기서 뭐 돈 준다면 그런다는데 선진국이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의향은 없어요. 돈 주나 우리나라 대독으로 불려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뉴스에 들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유엔에서 이미 선진국으로 불려 있어요. 유엔에 나가면 우리 대독이라고 디벨로핑 컨트리라고 그러면 너무 좀 미안하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순위로 하면 얼마인지 세계 10위권에 들어가서 10위권에 10에서 12위권에 이렇게 하는 이 조그만 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디벨로핑 컨트리로 가서 이야기하면 웃잖아. 예전에 유엔의 기변 협상에 그 대독 그룹에 들어가 있었다가 쫓겨났어. 우리나라 언제 쫓겨났냐? OECD 가입하고 김영삼 정부 때 OECD 가입했잖아. OECD 가입하면 너희 선진국이하고 쫓겨났어. 그 선진국을 못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그 OECD에 있다가 OECD 가입하면서 선진국이 돼서 개독이 돼서 쫓겨난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 칠레 뭐 이런 몇 개 국가가 있어. 이런 국가들하고 또 스위스, EU 있잖아. EU 국가에 못 들어간 국가, 스위스 이런 국가들. 그게 낙동강 오래된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그 유엔 기변 협상 그룹이 인바이러먼털 인테그리티 그룹, 인테그리티. 환경 건전성 그룹이라는 거. 인테그리티라는 용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건전성이라는 인테그리티라는 용어는 원래 순수성. 굉장히 용어는 좋은 뜻이야. 근데 낙동강 오래된 사람들만 모여있는데. 자, 이렇게 2도 달성 이게 지구 온도 목표가 실제로 됐어요. 정치적 목표인데 이렇게 목표를 올려야 돼. 그럼 자, 올 9월에 이제 아까 유엔의 기후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유엔 사무총이 처음 다 대통령을 불러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1.5를 달성해야 되는데 당장 2050년 반도 2030년 목표를 달성하는 거. 이거 봐라. 우리가 확자들 분석해 놓으니까 5배에서 6배를 목표를 올렸는데 전부 올려라. 그때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요. 우리 한국은 할 만큼 했으니까 할 만큼 했는데 여기다 5배 올리면 마이너스 250%, 300%인데 우리는 안 돼. 우리 대한민국 빼주세요. 이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럼 미국이 손들죠. 아, 우리 세계 강도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마. 절대는 유엔에서 정치 그러면 알았다 와서 어떻게 그냥 장관 그러다가 방송을 올려. 가면 누가 망신당해요? 대통령이 가서 망신당하잖아요. 그리고 올려. 근데 여러분도 잘 모르겠죠? 국가간 오가는 협정들 굉장히 점잖게 오갈 것 같죠?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이 파리를 갔는데 주변 회의가 있어봤어. 미국이요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 한 명씩 들어오고 국가들 한국을 대한민국 들어오라고. 그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이틀 후인가 미국 오바마 대통령 만나러 갔던데
미국 대표가 뭐라 하냐.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내일 새벽에 굉장히 중대한 발표를 하는데 대한민국 거기 지지한다고 있다 서명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좀 얼마나 화가 나겠어. 뭐냐 그게 내용이 뭔지 알아야 서명하지 말 거냐. 컨피덴셜이다. 말할 수 없다. 서명해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깡패. 그러죠. 근데 국제 질서가 그런 질서가 돌아가는. 만약 우리나라가 무슨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미국 대통령이 바로 한국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한국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 밑에 실무자 장관을 통해서 바로 전화해.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방기문 총장님이 바로 전화해서 박근혜 대통령 전화해서 왜 한국이 저 비핵을 목표로 함부로 바꾸려고 하느냐? 소문이 다 돌 거 아니에요? 아니냐? 대통령이 바로 전화 받아. 이렇게.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대통령 바로 장관 부르다가 왜 그런 짓도 하느냐 말했어요. 하지 마라 이렇게. 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서 장관 그냥 해고 나가는 그렇게 직접 그렇게 국제 질서도 결국은 팀의 논리에서 굉장히 한다는 것입니다.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나중에 또 그런 기회가 올 여름 방학 때 이제 다시 또 뭐 이렇게 서로 정리하고 문서 정리하면 또 그런 기회도 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야기 해줄게요. 이건 뭐 쭉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5도 경로를 달성하려면 2020년, 2025년 사이에 정점 피크가 돼야 된다. 그 전에 어떻게 2020년부터 바로 온실가스 배출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2020년 지나갔죠. 이거 올라가고 있어. 계속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 이제 정점이 된다고 또 바꿨어.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주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쓰지 않는 수는 빨리 해야 1.5를 달성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면 현 정책 있잖아. 아까 현 정책을 유지하면 지구 온도가 얼마 올랐냐? 2도는 그냥 3.2도 올랐어. 3.2도. BA가 아니고 비즈니스 유혈이 아니고 지금 막 온실가스 줄인다고 막 바꾸고 우리나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더 강화되지 않고 또 쇠퇴되지 않고 유지된다 해도 지구 온도가 3.2도 올라요. 3.2도 올라가면 많이 3.2도지. 아까 뭐라고 했다고? 내가 1.09도 올라갔다 했잖아. 1.09. 그런데 벌써 이 모양이야. 이렇게. 그렇죠? 예. 나는 어떻게 주변을 느끼냐면 옷을 입잖아요. 겨울을 입다가 봄, 가을 옷 없이 바로 여름 옷으로 입어요. 여름 옷에 있다가 바로 겨울 옷을 입는 이게 한 2년 됐어요. 2년. 여러분도 아마 많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봄하고 가을이 없어져가요. 없어지고 여름에서 겨울로 바로 넘어가는데 이런 생각 발생합니다. 우리 NH 경제문 있을 때 있잖아요. 5년 전, 5, 6년 전만 되면 직원들이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막 9시 뉴스. 기후변화 때문에 그러면 기후변화 이제 팀이니까 무슨 기후변화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래. 그래. 너 그렇게 너 떠들어봐 너 며칠 못 가 너. 2년도 못 가. 요즘 아무 이야기 안 해서 무슨 이야기? 기후변화 어떻게 다 인정한다는. 저리 막 홍수나고 이번에 산불 많이 났잖아요. 그건 뭐예요? 뭐 때문에 난 거예요? 직접적 원인은 기후변화에 의해서 너무 건조해진 것 산불은. 그게 예측이 돼 있어. 산불, 태풍, 홍수, 가뭄 이런 게 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여성들 여기만 여성 아프리카 같은 데 여성들은 인권이 기후변화 관련돼 있어. 젠더라고 하잖아. 섹스라고 표현 안 해요. 젠더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프리카 국가가 그 전에 여성들이 밥을 하려고 물을 들어가면 한 5분, 10분이면 옆에 겨울에서 물 떠왔어. 지금 어떻게 가뭄이 돼가지고 2시간, 3시간을 걸어 물 들어가요. 물 들고 갔다 와야 돼. 왕복하면 6시간 하루에 물 들고 갔다 와요. 그 시간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Sustainable Development 위해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빨리 해결했다. 여성들이 그 시간에 물 들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아이들 교육시키고 가정 돌보는 시간을 돕줬다는. 그래서 또 뭐냐면 나무 주로 몇 시간씩 왔다 갔다 이런 문제 심각한 문제. 우리는 잘 사니까 그런 거 못 느껴요. 못 사는 국가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현 정책에 가면 3.2도. NDC를 추가적으로 강화하고 현재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요거 되면 2.8도가 상승. 아니 1.5도, 2도 그냥 2.8도가 상승. 그리고 어떻게 굉장히 강화시켜야 됩니다. 자, 크게 기후변화 틀은요. 크게 유엔의 기후변화 해당, UNFCCC, 그다음에 교토정서, 파리 협정, 이 큰 틀이 세 개예요. UNFCCC, 이거 무슨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약자예요.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해당, 큰 틀 기본법 그런 얘기 기본. 요거는 이제 여기서 그냥 큰 틀만 정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큰 틀만 해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거 얼마를 해야 되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 세부 시행 유치가 되는 게 교토 프로토콜이 1992년에 체결됐어요.
우리나라도 가입됐고 그런데 97년에 교토에서 일본 교토에 체결된 교토 프로토콜, 교토 연설. 아까 얘기한 선진국 어뢰소음과 너희들 90년 대비해서 2001차 공약 포스트 커미트먼트 피리드까지 5% 이상 줄여라. 국가별 얼마 줄였다 하는 게 교토 프로토콜. 응? 그 다음에 했더니 선진국들이 그래서 교토 프로토콜이 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이 됐어. 2021년 작년부터는 뭐냐 파리 협정이 이제 적용이 되는 우리 큰 흐름이 있어요. 요 구체적인 이야기 못 드리니까 큰 팀만 이야기 해줄게요. 그래서 자, 어떻게 돼 있냐, 선생님. 제 1조부터 정의부터 2조 목적, 원칙, 공약, 연구 및 체계 방식. 말도 이상하잖아요. 교육 훈련 홍보, COP, 사무국, 서브스타라고 서브스타. 구체적인 예를 못 드릴게요. SBI, 재정적, 분쟁 해결 뭐 이런 거 26과 1조에서 21조부터 26조까지 되어 있어요. 헌법.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막 선진국 개독을 지원해 줘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자, 이건 기본적인 헌법이고, 자, 그래서 교토정서를 그다음에 세부 이행을 해야 된다. COP가 이제 95년부터 열리겠어요. 1년에 한 번씩 열려요. 당사 Conference of Parties라고. 파티는 당사국들, 네이션이라고 하죠. 파티야. 왜 그러냐면 네이션하고 파티하고 달라요. EU는 27개, 영국과 27개 국가가 회원국 있잖아요. EU는 한 파티야, 원 파티야. 근데 27 네이션.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게 여기서 파티라고 해요. 선진국이 막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교토정서가 있다. 최초의 구체적인 국제협약이다. 교토정서는 최초의 구체적인 국제협약이다. 주의변의 협약은 큰 틀을 잡아놓은 거다. 개별과를 원칙 감축 목표를 정했다. 1차 공약과 포스트 커미트 피리드에 이 5.2%를 90년 대중앙 대비 감축을 시켰다. 자, 벌써 여기다 거의 비슷이 돼요. 이제 정의, 이런 정책이 좋지. 정책 팔레스 매죠. 좀 구체적이 나오고 있는데 감축 목표, 커미트먼트 정확히 이해. 공동 감축. 이제 그러니까 조인트 뭐 커미트먼트라고 하는 EU 같은 27국가가 있는데 서로 니네 학교 니네가 EU 하나 목표로 나오는데 전부 네 회원들 전부 다 같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된다. 인벤토리, 말하자면 인벤토리, 원식에서 배출량, 원식에서 배출량은 왜 인벤토리로 썼는지 모르겠어. 아마 아까 누적 배출량 있잖아요. 그런 개념대로 나왔을 것 같아요. 공동의 보안적으로 정보와 누적 수출을 넣고 국제입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CDM 여기 들어왔어요? 클린 디벨롭먼트 메커니즘 누가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하기 전에 이거 공동이에요. 조인트 임플리멘테이션. 조인트 임플리멘테이션 무슨 얘기냐면 어뢰소음 국가끼리 너희들끼리 줄여라. 감축목표는 각 국가별 감축 목표가 있는데 요거 비용을 덜 줄이기 위해서 선진국은 니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해라. 뭐 배추공원이라 하든지 뭐 실험하든지 이걸 조인트 임플리멘테이션하고 좀 이해가 되네. 그리고 선진국이 개도 가서 감축 활동해라. 그 CDM인데 요건 이해가 안 가잖아. 얼른 들으면. 그러니까 클린 디벨롭 메커니즘인데 이건 선진국이 개도 가서 50개 줄다. 요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줄려면 50개 2톤 줄려면 10만 원, 15만 원이 들어가 비용. 근데 저 중국이나 뭐 인도, 태국 같은 데 줄려면 한 10,000원, 20,000원 줄여. 왜 그런지 아세요? 원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아까 어쩐다고 효율이 굉장히 높다고 했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낭비를 하는 게 없어. 한 단위 에너지 줄려면 뭐 굉장히 불 끄는 것도 이것도 안 돼. 그래 다 절약해서 이미 다 해놨어. 그리고 막 찾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싼 건 다 썼잖아요. 굉장히 높은 기술을 해야 돼. 근데 개도국 같은 데를 하면 머릿속에 그러니까 낭비되는 요소들이 많아. 근데 거의 뭐 공짜로 아니 뭐 때로는 마이너스 비용. 마이너스 감축 비용이 마이너스는 뭐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불 10개만 써야 되는데 20개를 써놨어. 그럼 남은 10개 줄이면 어떻게 해요? 별 지장이 없잖아요. 서비스는 지장이 없는데 돈은 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원식해서 줄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감축 비용. 네가티브 미티게이션 코스트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선생님은 대도가 쓰는 클린 디벨롭 메커니즘이라고요. 요 배추공 그러지?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국가 내에서 하는 거. 요것을 교토 메커니즘이라고. 교토 메커니즘.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비용 효과,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줄이는 방법이 교토 메커니즘인데 경제학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요거 세 개. 교토 메커니즘. 이건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다가 자, 그러면 개독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협상이 막 진행됐어요. 그래서 2015년 파리 협정이 체결됐어요.
선임만의 모든 국가가 다 의무부담을 진다. 의무부담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자, 이제 아까 교토정선 탑다운 방식이 있잖아요. 이 빠짐정선은 아까 내셔널 디터미니가 니들 스스로 정해라.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바트막 방식이야. 바트막. 그런데 너희들 양심적으로 해라. 기본적인 원칙은 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 여기 뭐가 있냐면 프로그레션인 게 원칙에 프로그레션. 자, 한번 보세요. 정의, 목적. 아까 여기 저 세 개 목적이 있다고 했죠? 정의 목적이 있고 NDC 이거 정의돼. NDC. NDC 어떻게 해야 된다? 미티게이션, 폴스, 마켓 메커니즘, 어댑테이션, 로스 앤 데미지, 파이낸스 테크놀로지, 카패시티 빌딩, 에듀케이션, 트랜스퍼런시, 글로벌 스트래테지. 말이 좀 이상한데. 이거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한 20년 내가 기업을 했잖아요. 터미널로지의 다이너미스입니다. 터미널로지 다이너미스라는 게 있는데 2008년에 코펜하겐에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이제 선유기의 2차 공약기가 또 개동 어떻게 할 거냐 요걸 열리기로 했어요. 회의를 했어. 2주 동안 하거든. 지역회의에서 막 하는데 회의가 잘 진행이 안 돼. 그러면 덴마크 총리가 시간 차고 밤에 자 NDC 배출량을 했더니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유엔을 지낸 이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서 앞에 수치하고는 좀 달라요. BA는 65고 2003년 연간 배출량이 56. 아까 50하고 53. 아까 평균은 57이라고 했잖아요. 거의 비슷한 수치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는 2도 달성하려면 2도를 달성하면 연간 배출량이 41기가 CO2ton이 되고 1.5도 36기가 CO2ton이 돼요. 여기서 보고서 처음에는 잘못하고 굉장히 높게 잡아요. 이쪽으로는. 여기는 뭐 비슷한데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희 NDC를 냈는데 56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추가적으로 이만큼 더 줄여야 된다. 이거 추가적으로 하려면 한 몇 배 더 훨씬 더. 그래서 보고서 저렇게 리포트라는 유엔이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그럼 뭘 통해서 주로 많이 하느냐? 봤더니 국가들이 뭘 통해서 이렇게 50개를 주려고 하는 봤더니 대부분 신재생 절약, 에너지 절약. 신재생 에너지고 에너지 절약이 핵심 50개 감축상이다. 자, 여기서 누적 배출량과 성능 유지가 나왔고요.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건 2021년 자료예요. 2010년에 현재 정책을 유지했을 때 아까 이만큼 정도 된다. 현재 정책을 유지했을 때 이만큼 정도. 아까 50 얼마에 57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비조건부 NCS 조건부 NCS. 근데 이거 2도 달성하는 이만큼, 1.5 달성하는 이만큼, 1.5 달성하면 25 정도 돼요. 자, 이만큼 추가적으로 더 감축해요. 자, 보세요. 이 NDC를 냈는데 얼마를 더 추가를 했냐? 28기가 쇼톤을 감축을 더 해요. 그런데 겨우 얼마를 했어? 아까 3, 4 정도 했다고. 3, 4인데 총알 28이니까 얼마예요? 여기서 보면 7배, 6배. 이렇게 강화를 되는 거예요. 2도 달성하면 좀 더 적어 14, 서너 배. 근데 지금 2도는 이미 목표에 넘어갔어요. 2도 이하고는 그건 없어요. 전부 1.5도예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하면 1.5를 달성한다. 여기 기본 목표 틀. 하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엄청난 걸 해야 되고. 갭 리포트라는 게 용어를 잘 썼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얼마나 갭이 있냐, 에미션 갭이 있냐, 이거 잘 표현해 줘요. 저 용어도 잘 설명하면 좋아요. 이거 2019년에 했는데 거의 비슷비슷해요. 조금씩 차이가 있는. 이렇게. 네. 자, 하나 또요. 갭 리포트에서 예전에 뭘 얘기냐면, 그러면 도대체 50에서 미티게이션 포텐셜이 얼마가 있느냐 이걸 봤더니 CO2만 100불 정도 하면 2030년까지 38기가 CO2를 감축했다. 자, 아까 얼마를 해야 된다고요? 32 아니면 28 이걸 줄였겠죠? 근데 봤더니 100불이면 38기가 CO2입니다. 1.5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문제가 100불이면 한 12만 원 정도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교축물이 이제 국내에서 얼마?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도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1.5 달성 감축하고 충분히 달성해요. 자, 이거 잘 봐보세요. 총 38이야. 근데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온 것 같더니 에너지 분야. 에너지 거의 30%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어디에요? 그 다음에 산업, 수송.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양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데가 에너지 분야. 에너지 분야 대표는 뭐예요? 발전소. 발전. 에너지 분야. 그다음에 산업, 수송, 산림도만, 산림이 나오고 싶고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자, 에너지 쪽에서 뭐가 있느냐 봤더니 아까 에너지가 12 얼마 정도 나온다고 했죠. 봤더니 뭐가 있냐 봤더니 가장 많은 거예요. 태양. 그다음에 풍력. 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뭐냐면 학자들이 이런 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아, 태양과 풍력 충분히 50대 컨트롤 에너지가 있다. 이건 많이 설치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쪽에 그렇게 굉장히 많은 계획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수력, 원자력 좀 문제가 있고, 바이오, 지열, 시세에서 좀 문제가 있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2018년에 1.5씩 배출량 특별공사 나왔어. 아까 파리 협정에서요? 1.5도 이야기는 없었어. 근데 갑자기 1.5도 들어간 거야. 이거 어떻게 했냐고. 알프시 의장님, 우리 이연보원 원장님 하셨던 이 의장님, 이해성 의장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1.5도가. 그러니까 그 파리 협정 체결할 때 파리 협정 안에 어떻게 돼 있냐면 IPCC는 세계 과학자들이 모이는데 IPCC는 3년간 연구해가지고 1.5도를 달성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걸 보고해라 이렇게 파리 협정에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거지? 그동안 2도만 달성한다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막 2도만 연구를 했는데 1.5도는 연구를 한 적이 없어. 근데 파리 협정에 1.5도 들어간 거. 그러니까 흔히 당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IPCC가 한번 연구해봐라. 그래서 이게 2018년에 IPCC 보고서가 우리나라 총도 있잖아요. 여기서 총회에서 개최돼서 집행이 됐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회의를 다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1.5도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미 산업화 이전에 이만큼 1도가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 달성하려면 1.5를 달성하려면 2050년까지 자꾸 우리가 넷제로 영어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순무배출 넷제로 에미션 순무배출로 내야 되고 순무배출 달성해야 된다. 오버슛하면 뭐냐면 1.5를 달성하는데 꼭 거기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살짝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넘어가는데 얼마가 넘어가냐? 0.1도씨 이상 넘어가지 않는 거 오버슛이라고. 잠정적으로 초과됐다가 다시 되돌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억제해야 된다. 2도 상승 2010년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2030년까지는 2030년까지는 2010년대 45%를 감축해야 된다.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충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2020년부터 2018년에 발표가 됐어. 2010년 기준으로 이제 앞서는 거예요. 2020년부터 급격하게 떨어진다. 요것만 이제 시나리오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계속 급격하게 떨어진다. 우리 지금 언제 와 있었어? 여기 이미 와 있죠. 떨어진 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 지금 와 있어. 그리고 아까 학자들이 2020년하고 2025년 사이에 여기에 피크를 찍고 내가야 이렇게 다시 이제 수준이 됩니다. 이건 좀 몇 년 됐거든요. 여기 메탄, 블랙카본, N2O 고도 쭉 떨어져야 된다. 저건 좀 CO2만 얘기하고 나머지 온실가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고서 핵심사항은 1.5 달성을 뭘 해야 되냐? 전력의 무탄소화. 첫 번째가 전력. 전력이 지금 우리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 신재생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원자력하고 석탄이 가장 비중이 높아요, 우리나라. 근데 이걸 다 없애고 전력이 완전히 무탄소화 되는. 그럼 재생에너지, 원자력 같은 걸 다 채워주는 거예요. 전력을 무탄소해라 하는 걸 가장 첫 번째 전략의 수를 치고, 두 번째는 뭐냐? 이 무탄소된 전력을 소비자는 가정, 산업, 수송 이런 데서 전부 다 이 화석연료 쓰고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무탄소 전력으로 다 바꿔. 전기화 그래. 일렉트리피케이션 전기화를 해라. 세 번째,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여라.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여라. 수요 감소 세 번째. 네 번째, 아까 전기화를 다 하는데 전기로 대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 되는 데가 있어, 안 되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또 그 비행기, 배, 그리고 장거리 트럭 이런 데 전기 배터리를 못 받고 잘. 이런 데 다른 연료, 대체 연료 뭐냐? 수소, 아모니아 이런 걸로 대체 연료를 사용해라. 가장 핵심 사항이죠, 네 가지.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행히 이걸 지금 잘 따라가고 있어.
전 세계가 이걸 잘 따라고 학자들이 제안한 걸 잘 따라고 요거 그렇게 얘기했는데 1차 에너지 중에서 특히 전력에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차지하는 게 시자료가 4개가 있는데 가장 다른 게 77%. 그것도 저거 최근에 훨씬 더 올라가 80% 90% 올라가. 전력은 대부분 재생에너지로 해라. 요걸 나머지에서 최종 에너지 1차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겠다. 제안. CDR, 카본 다이옥사이드 리무벌, CO2 감축하는 기술이다. 여기는 뭐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조림, 재조림, 조림하는 거 있죠. 나무 심는 거 다시 재조림하는 거. 또 바이오에너지 시스템, BCCS라고 그래요. 바이오에너지 시스템. 무슨 이야기냐면 BCCS 설명을 잠깐 줄게요. 바이오는 나무를 베어다가 나무를 베면 나무가 아까운데 이 사람들은 흡수하는데 나무를 베어. 근데 오시케 배출을 잡지 않아. 왜 그러냐면 나무 베면 그 자리에 다시 나무를 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 안에 CO2가 다 축적돼 있어. 이거 갖다가 석탄을 떼고 있는 화력발전소에 나무를 갖다 떼. 그러면 CO2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걸 잡아. 그러면 어차피 CO2가 이렇게 순환한다고. 근데 석탄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시케에서 엄청나게 줄일 수 있죠. 오시케에서 줄였어. 줄인다 거기서 나무 떼면서 나온 CO2를 잡아다가 CCS 땅속에 묻어.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고 BCCS, 바이오에너지 CCS. 이런 것들. 전체적인 바이오, 태양 CO2 흡수, 대기 중 CO2 직접 흡수. 이런 거 있어요. Direct air capture and carbon, direct air capture and capture. 잡아서 또 땅속에 묻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의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오시게 줄일 수 있는 게 흔히 말 특히 조림, 재조림. 요거 있는데 많이 있는데 조심하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요거 새로운 기술들은 몰라고요, 잘. 그런데 아까 탄소 달성하려면 많이 심어야 되는데 이런 건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나무만 다 심을 수 없잖아요. 우리 농사도 지어야 되고 우리 집도 지어야 되는데 나무만 다 심을 수 없으니까 지속 가능 개발하고 목표하고 부딪히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좀 조심해라. 대규모 시리아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추가적으로 일정을 달성하려면 연간 이 정도 많은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근데 에너지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에너지 공급 있고 소비가 있잖아요. 근데 저 공급 부분에 대부분이 다 한 60%, 70% 공급 부분 쪽에 소비 쪽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소비 쪽은 주로 에너지 절약, 공급 쪽은 어떻게 재생을 많이 늘리는 에너지 전환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효율도 들어가 있어요. 주로 공급 쪽에 많이 들어가 있다. 자 여기 하나 일정을 달성하는 원칙에서 한계 감축 비용이 마지막 어베이트 코스가 2도 달성에서 3, 4배 높은 수준. 시어트당 막 수천 불, 수만 불이 막 들어가서 보고서가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총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요거 삭제하자고 요 문구 하나 다 협상해서 이렇게 하는데 삭제하자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 그러면 삭제해요. 그래서 내가 나서 그거 삭제하면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정부나 기업이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아는 사람 모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왜 삭제하느냐? 사우디가 아무 말도 못해. 그러니까 나를 따라서 영국이나 선임들이 맞는 이야기라고 한국하는 맞는 이야기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남겨놔야 된다. 그러면서 선임들이 뭐라 하냐? 바보들이 토탈 코스트 넣죠. 토탈 코스트 별 의미가 없는. 토탈 코스트 왜 선임이 있느냐? 이렇게 감축을 우리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 이야기하는 거고 한계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 정책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시사해 주는 거죠. 의사결정은 중요한 기준이라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얘기하는데 선임들은 내 말 따라서 총 비용이 많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 자꾸 하려고. 자, 여기서 이제 그럼 이제 우리 탄소 중립 달성했는데 무엇으로 달성했느냐 이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까 이야기가 나와서 신재생 효율이 중요한 게 이게 어떻게 하냐? IE에서 나온 월드 에너지 아웃룩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2040년에 줄 수 있는 양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의 37%는 에너지 효율, 또 36%는 신재생 에너지. 그게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올수록 신재생 에너지가 더 올라가요. 봤더니 그러니까 가장 큰 축이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 효율 계산. 나머지는 뭐 CCS 뭐 이런 것들, 메탄 감축 이런 것들인데 가장 큰 두 축은 신재생 에너지 효율.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존에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다 폐쇄하고 신재생을 대신 신재생 발전을 다 대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석탄화력 발전소 이런데 취업하면 안 돼요. 응? 없어져 금방. 근데 그거 없어지진 않아.
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니까 지원 발전사에 취업을 해도 거기서 다시 전환을 해주지 신재생 발전이나 이런 걸로 해준다고 하지 절대. 근데 에너지 기업은요. 에너지 기업은 여러분 이제 뭐 취업하려고 하면 에너지 기업이 보수가 제일 높아. 잘 모르죠. 에너지는 항상 전략 상품이니까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항상 에너지는 있어야 돼. 물, 공기 항상 있어야 되죠. 예. 거기가 똑같이 에너지는 항상 있어야 되니까 필수적인가 굉장히 전략적인 상품이라서 보수가 굉장히 높아요. 에너지 기업에 취업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발전사, 가스, 뭐 근데 석탄은 이제 어렵고요. 또 감축, 효율 이걸 또 나타내 보여주는 것도요. 하려면 이거 뭐예요?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하고 재생에너지 이게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도 에너지 공유상 50개에서 배출인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 줄여야 된다. 이도를 달성하려면 줄여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 그 효율, 재생에너지, 기타 이런 걸 감축해야 된다. 저 분야가 굉장히 기회가 많다. 이것도 ISO는 에너지 테크놀로지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봤더니 재생에너지, 효율, 그다음에 CCS, 그다음에 연료 전환, 효율식 연료 전환, 석탄에서 가스 쪽으로 가는 거. 원자력 가장 큰 축이 이건 다 어느 기관이나 학자들이 다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잠재력은 재생에너지 많이 확대하는 거죠. 여기서 나온 것들 누적 배출량을 보면 자 분별로 보는 문제, 섹터별로 보는데 아까 주별로 수송, 근데 자 발전부는 많죠. 거의 한 40% 차지해. 발전 부분 그다음에 수송, 산업이 거의 비슷비슷하고 빌딩 그리고 또 전환, 에너지 전환 부분인데 자 발전 문화에서 뭘로 하느냐, 뭐라 해서 뭐예요? 거의 대부분 재생에너지, 그렇죠? 뭐라서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원자력 있고 연료 전환, 재생에너지 가장 크다. 재생에너지가 발전 부분에서는 발전물의 재생이 신재생에너지가 가장 양이 많다. 재생에너지 직접 가정용이 다른 거 있잖아요. 태양광 발전, 이것도 다 저 분류로 보면 발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통해서 비는 것들이에요. 저 유엔에 이래라는 데가 있어요. 이래라는 게 재생에너지 에이전시, 인터내셔널 리뉴어블 에너지 내셔널 에이전시가 재생에너지 기구가 있어요. 유엔에 사는. 여기서 보고서는 여기서는 재생에너지 강조하고 있어요. 2도 달성에서는 1.5도 달성 분석 그때는 못 있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해줄게요. 2.5시면 9.5 기하시고 공간이 줄어들어야 된다. 최종 에너지 소모의 66%. 이것은 재생에너지 굉장히 강조. 재생에너지가 감축하신 양이 66%. 66%를 최종 에너지 66% 재생에너지 바꿔야 된다. 그리고 효율은 이야기를 안 하는데 효율하고 재생에너지까지 같이 하면 거의 90%를 50값 중에 90%를 저 두 개가 감당해야 된다. 전력 생산의 86%는 1.5도가 아니에요. 1.5도 약한 2도 달성인데 그 경우에도 2.5도가 전력 생산의 86%는 재생에너지가 차지돼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 에너지 아까 전기 얘기했잖아요. 전기 자동차는 10억 내가 보고 있다. 어쨌든 60%는 변동성 재생에너지. 베리어블 리뉴어블 에너지가 뭐예요? 막 바뀌는 거 뭐예요? 대표적으로 태양광, 풍력, 바람 세기, 이 태양 이런 것에 있어서. 자 보세요. 근데 전기를 언제 많이 쓰냐면 아침에 많이 써요. 아침에 왜 많이 써요? 아침 8시 많이 써요. 여러분도 많이 쓰잖아요. 애들 막 해야 되고 막 출근하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오후 2시쯤 됐던 거예요. 에어컨 막 많이 틀어. 이럴 때 막 써야 돼. 근데 이때는 또 바람이 많이 안 불어. 그렇죠? 이 전기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데 제가 일정하게 생산하는 게 아니고 이 자연 조건에 따라 막 들쑥날쑥해. 이걸 변동성 재생에너지라고. 그런데 또 이 생산하는 것하고 소비하는 시간하고 달라. 그렇죠? 그럼 어떻게? 전기는 저장이 안 되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전기를 저장에다 쓰려고 하는데 저장에 굉장히 필요하고 저장 설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예요? 그 에너지, 스토리지 그런 거 많이 이제 해야 돼. 뭐 지난 막 불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배터리, 큰 배터리 많이 설치해야 돼요. 그럼 앞으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와 같이 전력망이 이제 안정을 취하려면 그 저장 설비, 전력 저장 설비가 굉장히 많이 갖춰졌는데 저장 설비가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장 설비가 수소로도 전환을 하고
또 저 발전 설비 중에서 이렇게 그런 걸 잘 조정하는 게 뭐냐면 양수 발전. 낮에 전기를 많이 쓸 때 저녁에는 전기를 안 쓰잖아요. 근데 발전 설비 중에 머스트 런 항상 돌아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원자를 방사능 때니까 얘가 한번 올라오면 계속 발전해요. 저녁에 보면 나는 못 봤는데 막 발전하는데 전기를 안 써. 그리고 발전을 어떻게 방제시켜야 되냐? 그거 멋있대요. 이렇게 엄청나게 멋있다는데 방전을 해야 된다. 전력을 낭비해야 되잖아요. 이 전력을 저녁에 모아다가 어떻게 물을 퍼올려 저 산 위로 그러죠. 퍼올 저장해놨다가 낮에 전기가 필요할 때 돌려 양수발전이라고 양수발전. 그린 하이드로젠. 그린 하이드로젠이 뭐냐? 하이드로젠은 그레이 하이드로젠, 그레이, 블루, 그린 이렇게 나와요. 그레이라는 것은 뭐냐? 석탄, 석유, 가스 같은 데서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만들어. 그거 어떻게 배출해? 감축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오히려 안 좋고. 그레이는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데 아까 CO2가 발생하잖아요. 이걸 CC에서 땅에 묻는 거예요. 땅에 묻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책임을 여러분들 후세대에 다 미루는 거예요. 땅에 묻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질 해임 같은 거 나가지고 하면 어떻게 다 분출할 수 있는 퍼머넌스라고 해요. 퍼머넌스가 문제가 있는 거. 테크놀로지컬 앤 사이언티픽 문제가 있는 게 CCS예요. 이 땅에 묻었는데 이게 밑에 따라서 그냥 우리나라에도 묻었는데 저 중국이나 저런데 저 일본으로 가버릴 수가 있고 그래. 이 모니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린 하이드로젠. 그린 하이드로젠은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여기서 나온 전력을 생산해서 전력으로 물을 분해하면 여기서 수소가 나와요. 이걸 쓰는 거 그린 하이드로젠은 가장 궁극적으로 그린 하이드로젠이에요. 근데 굉장히 생산력이 비싸. 이걸 지금 낮추는 생산력을 낮추는 걸로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재생에너지, 자 이거 보세요.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쓰한다. 2050년에 탄소를 발생하려면 재생에너지를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 자 여기 평균 비용. 이쪽으로 발생할 평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냐? 쇼톤당 156불 정도가 들어가요. 디카보나이션 이 정도 들어가겠다. 근데 아까 저기 100불 아까 설명했잖아요. 100불 하면 38기가 쇼톤을 한다고. 근데 거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 100불 다 필요 없대요. 한 20에서 30불이면 38기가 쇼톤의 한 60% 정도. 20내지 30불이 다 줄 수 있다고. 지금 우리 지금 배출거리 하고 있잖아요. 탄소 가격이 설정했잖아요. 이 정도면 한 절반 이상 60, 70%를 감축할 수 있다고. 굉장히 싼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즉 기술이 개발되면 점점 비용이 내려간다는 얘기. 이것은 예전 그러니까 정보를 해놓은 거고 갈수록 이 비용들이 점점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아까 태양광 풍력이 빠른 속도로 떨어졌는데 뭐가 떨어졌느냐? 초기 투자비가 빠른 속도로 떨어져. 효율, 이용률이 더 올라가. 결국은 총 에너지 생산량이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여기 많이 80%, 83%, 85% 떨어졌는데 더 이상 못 떨어지지 않냐? 블룸버그 해봤더니 아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2050년까지 73%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졌다. 앞으로 충분히 떨어질 예정이 있다. 아까 이미 석탄화보다 더 싸졌는데 더 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졸업증이 많이 이제 취업기도 많이 생긴다. 이유는요? 큰 틀은 자 봐보세요. 이유가 이제 원래 이게 탄소중립 발생한다고 이제 전기가 아까 설명했죠? 전기가 이렇게 많은 분야에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소를 쓰겠다. 자 봐보세요. 이유가 가장 앞서가 있는데 전기가 수소 아까 설명한 거 이미 굉장히 오래 전에 전력을 만들어서 파워 투 엑스라고 해요. 파워 투 뭐 가스로 가고 뭐 하이드로젠으로 가고 효율. 자 이것은 순환경제. 순환경제 뭐예요? 쓴 것을 다시 절약해 쓰고 다시 쓰는 걸 순환경제라고 해요. 이걸 또 서로 엮어가지고 그래서 1.5도 달성하는 걸 이미 이유는 적혀서 굉장히 상세한 보고서가 아니라 수백 페이지가 된 거예요. 이거 앞에 그냥 요약스가 표로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저기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어요. 에너지 부분에서는 자 봐보세요. 무탄소 연료 전환합니다. 아까 확선을 다 무탄소로 신뢰시켰습니다. 스마트 전력망을 스마트로 바꾸겠다. 그 스마트 그리드라고 요즘 많이 들어봤죠. 마이크로 그리드란 말 들어 스마트 그리드 말고 스마트 그리드는 이제 전력하고 전기하고 정말 태양광 분야 연결하는 것들이에요. 마이크로 그리드가 뭐냐면 이제 동네 단위로 마이크로 그리드에 우리나라 뭐
SK하고 KT 있잖아요. 이런 데막 하시고 마이크 왜그 통신에서 어렵던데 마이크가 왜냐면 정보망이 다 많이 깔려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에너지죠. 뭐 CCS 이렇게 부문별로. 네. 자, 건물부는 단열, 고열기기, 전문 수송부문, 자, 저탄 자동차, 전기자동차, 저 뭐예요? 수자동차 이런 것들을 확대하겠다. 산업보건 효율을 강조하겠다. 영화 취업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 에너지 보건은 아까 다 거의 설명했어요. 이렇게 시간 조금 나중에 읽어보세요. 편익도 많이 있다는 것들. 아까 편익은 잠깐 저 아프리카 있어요. 자, 앞으로 탄소 달성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신재생하고 효율적. 가장 중요한 신재생. 부분별로 발전문이 한 먼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 문재인 정부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기류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아마 원자력도 추가된다고 이렇게 공적으로 발표됐고요. 발전부문의 탄소기 달성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 근데 지금 잘 되고 있다. 자, 이거 제가 연구했던 건 잠깐 보여줄게요. 발전 부분하고 발전부문 이해하고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자, 했더니 이게 점점점 되어 있는 게 발전 부분. 이것은 발전부문 이해. 이것은 감축량이에요. X는 감축량, Y는 비용이에요. 자, 이것은 천원단위. 자, 봐보세요. 발전 부분은 온실가스 감축하는데 마이너스 비용이야. 마이너스 비용 쭉 하다가 이걸만 5만 톤 가까이 왔을 때 이때서 플러스로 굉장히 낮은 속도로 가요. 이 발전부. 근데 비발전부는 뭐예요? 처음부터 거의 저 양수준으로 가다가 급격히 올라가. 그러면 여러분 이때 봤을 때, 자, 여기 이만큼 15,000 CO2 줄인다고 생각 여기서 준다. 그럼 뭐 하겠어요? 비용이 낮은 거 선택하겠죠. 네. 그럼 어떻게 전부 이제 발전부문이 먼저 줄여다. 그러니까 발전부문이 온실가스 감축을 낮은 비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는 거 이야기예요. 예. 과제하면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요. 신재생의 잠재라는 게 이게 대비 자료를 묶여 있어가지고 그냥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나라가 현재 이 상태에서 태양광, 풍력, 뭐 지열 아까 이야기했던 신재생에너지 도대체 얼마를 감축할 수 있는지 양이 얼마가 되는지 다 조사를 했어. 그리고 현재 쓰는 것은 얼마가 쓰는지. 자, 이것은 현재 이용하는 용량. 전체 총 감축량 중에서 얼마 이용하고 있는지 10%, 5%. 이것은 전체 발전량의 잠재량이에요. 봤더니 계산을 했더니 2018년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량이 때는 이걸 그대로 다 신재생에 다 담당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석탄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신재생 에너지를 다 할 수 있다. 근데 어느 정도냐? 봐보세요. 이용률이 뭐예요? 이선이죠. 이용률 몇 표? 정점할 때 4%가 안 돼. 어디만 하나 넣고 서울만 뭐 하나 넣고 나머지 전부 다 이용률이 활용할 수 있는 잠재량에 4%도 안 되는 양을 쓰고 있다. 나머지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얼마? 96% 이상은 다 추가적으로 쓸 수 있다.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할게요. 물어보세요. 막 물어보세요. 모르면 이메일을 또 근데 이메일 좀 안 적어놨네. 이우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당연히 감사드리고요.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께서는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시면 되고 또 박사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기후변화 관련된 한국 대표단 협상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와 관련된 질문도 해주시면 또 좋은 또 스토리들 많이 공유해 주실 거라 생각됩니다. 질문하실 분 편하게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예. 저 먼저 해도 되나요? 예, 예. 네. 마이크 켤 줄 몰라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크게 말할게요. 네. 아까 발표 자료에서 원자력 관련한 내용을 봤었는데요. 사실 저는 원자력 에너지가 탄소 중립에 있어서 중간에 필요한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원자력 발전소를 배치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은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추후에 탄소 중립 과정에서는 분명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이 도시와 의견을 조율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원자력은요 경제성을 따지면 굉장히 논란이 많아. 방금 얘기했 사용한 이후에 사이클에 대해서 여기 포함하고 어쩌고 돼서 경제성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논란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싸다 어쩌다 이야기할 수 있는 뭘로 결정이냐 정치적으로 결정. 정치적으로. 그런데 이제 원시계 감축에 도움은 되긴 돼요.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원자력으로 굉장히 좋은 기술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요걸 그런데 이제 다른 측면에서 또 보잖아요. 원자력 핵 사용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보기 때문에 그건 정치적으로 결정해요. 이건 힘의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근데 원자력을 쓰기로 했어. 그중에 SMR이라는 게 있어요. SMR은 Gen 3라고 해요. Generation 3, 3세대 원자력. 근데 그쪽 전문가가 있는 게 Gen 4라고 해요. Gen 4. 제 4세대 원자력인데 이것은 굉장히 안전하대요. 주택가에 그냥 집만큼 조그맣게 짓는 거. 지금 이야기는 SMR이잖아요. SMR. 스몰 리액터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 3세대 원자. 근데 원자력이 전력을 생산하는 거 말고 또 다른 뭐가 아니면 수소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 4세대 원자력을 하면 안전한데 현재 현 정부가 그런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 국민적 합의를 얻어간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자력은 지극히 정책인 문제인데 이거 해결책이 없어요. 제가 보여준 것은 지금 원자력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썼을 때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석탄하고 원자력 많이 폐기를 많이 했어요. 저 후쿠시마 이후에 많이 했었는데 요즘 잘 그런 문제도 있어요. 먼저 그 훌륭한 정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궁금한 사항은 지금까지 강연을 해주신 내용이 아까 말씀해주신 그 리티게이션 그 혈성 연대를 안 좋은 기회라고 상황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어떤 그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는 어댑테이션 잘 몰라요. 미티게이션만 했는데 어댑테이션은 환경연구원에 하면 있는데 어댑테이션은 이제 막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취지는요 충격을 좀 흡수하는 방안인데 어댑테이션 잘 몰라요. 필요하면 네. 먼저 유익한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싶은 거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태양광 설비나 풍력 에너지 설비를 만드는데도 이제 CO2를 많이 배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더 탄소 배출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근거 같은 있어요. 이번에 AR6 그게 제 6차 IPC 6차 평가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안에 보면 내가 나중에 찾아서 알려줄게요. 거기 보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LCA 측면에서 라이프 사이클 애널리시스 그냥 발전할 때는 안 나오잖아요. 그 제품 만드는데 과정까지 해도 태양광 풍력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석탄에 비해서. 그게 그 IPC 이번에 6차 평가 보고서에 그 명확히 나와 있어요. 나중에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세요. 내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IPC 평가 보고서가 워킹랩 1, 2, 3 해서 수백 페이지씩 돼 있어요. 우리 전문가도 다 못 읽어요. 썸머리도 다 제대로 못 읽는데 이번에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고요. 워킹랩 3 쪽에 있을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또 뭐 재밌는 이야기도 물어보세요. 뭐 협상 과정에서 했었던 이야기. 네. 과정에서 어떤데? 중요한 경우요. 협상이 제일 중요한 경우는 외교부 가서 세미나하다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협상 별거 아니에요. 동네 애들이 막 둘이 막 땅에서 싸우잖아. 왜 싸운가 봤더니 뭔가 자기 서로 얻으려고 하니까 애들 깨끗이 씻겨가지고 양복 입고 넥타이 채워가지고 턱걸어진 사람하고 국제 무대에 나오고 위에 협상나 이럴 때 막 외교부 국장이 화를 내.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유엔 무대 가면 북이 우리나라한테 유익하냐. 여기 힘의 힘.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 근데 아까 어쩐다고요? 미국 대통령이 바로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거 뛰어넘어요. 그냥 막 압박을 가하고. 요건 그 이해에 다른 이 전문가들 협상은 자기 국익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하냐면
전모도 내에서 협상 가기 전에 지금 다다음 주에 유엔 회의가 시작되거든요. 6월에 있고 10월 달에 있는데 하기 전에 지금부터 몇 달 전부터 다 의제 검토해요. 굉장히 의제가 내가 세보니까 200 몇 개, 300개 가까이 돼. 요걸 다 못해요. 우리가 중요한 것만 의제 검토하고. 요 국내에서 부처 간의 의견이 다르잖아. 산업부, 환경부 막 주로 산업 환경 많이 대립돼. 막 치열하게 이야기해. 이렇게 우리나라 입장을 정해야 된다. 딱 정해. 그리고 나가면요. 유엔에 갈 때는 한 목소리를 내야 돼. 거기 가서 산업부 환경 입장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훈령이 그렇게 돼 있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기 국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아까 저 사우디아라비아 막 좀 비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저는 석유를 팔아먹어야 돼. 규변하면 안 돼. 저는 나와서 막 반대해. 막. 그 IP 총회하면 가장 악당이 누구냐? 사우디아라비아고 인도예요. 마구 그냥 막 반대. 막. 뭐 저는 보고서를 보고 막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저 총회 가서 보니까 이해를 하겠어. 막 왜곡시켜버려. 왜 그러냐? 잘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대신 다른 나라는 막 빨리 투명하게 하고 빨리 하자고. 자기 국가 이익이 뭐냐? 주로 경제적인 이익이에요. 경제적인 이익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외교적인 거 뭐 규변화는요 환경 문제 아니에요 절대요. 규변화는요 환경, 경제, 군사, 외교 모든 게 다 지각하고 규변화가 가장 누구냐? 미국이 자꾸 치열하게 나서 누가 여기 때문에 막 싸우느냐? 중국이 막 연계. 중국이 우리도 그 미국하고 이제 맞짱 뜰 수 있다 이런 위치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중국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규변화 있잖아요. 트럼프가 정말 바보같이 규변 발이 탈퇴했잖아요. 정말 바보. 규변을 서로 안 알려준다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저기 하나 이야기해 줄게요. 미국에 가면 버드 해그 레졸루션이라는 상호를 쓰게. 여기 보면 한 장짜리인데 뭐냐면 내용이 미국은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에 있는 국가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했어. 국가가 국제 규변을 가지고 국제 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우리도 가입하지 않는다. 여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은 우리나라 비슷한 국가 누굴 지정하는 중국이 기후변화 협약이나 교토정서에 가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가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이 교토정서에 가입 안 한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아까 예를 들어 자 기후변화 막 하려고 하면 뭐가 다운된다고? 경제가 다운돼. 돈이 다운되면 뭐가 그다음에 직접 영향 미쳐요? 무기, 군사력 바로 영향 미쳐.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 경쟁하고 있는데 규변화 때문에 자기 못 살게 되고 군사를 떨어지고 그러면 가입 안 한다고 부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세계 최강 국가라는 걸 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나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양면성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되면요. 차분한 시간 되면 토요일 날 나와서 하냐고 그러는데 시간 되면 어제 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 해주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협상에서 싸운 이야기도 있고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 나중에 이제 뭐 국제 규변화 포럼이나 이쪽 우리 국제학교에서 뭐 강의 같은 게 있을 때 기회가 되면요 그런 이야기 해주고 이렇게 밥 먹으면서 뭐 사주고 이렇게 밥 사주면서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줄게요. 규변은 앞으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잡은 많지는 않아요. 아직. 근데 앞으로 이제 계속 생겨날 테니까 그쪽 일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 뭐 잡을 가다가 규변을 엮어가지고요. ESG 실제 별로 없어요. ESG 안에 실체는 규변화. 거의 엮어서 학생 여러분들이 그런 쪽의 기회를 좀 많이 보도록 했어요. 그리고 규변화 관련된 국회 규변화 포럼도 있고요. 또 각 대학에서 하고 고려대에서 하고요. 국제학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왔으니까 이제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총회 같은 거, 유엔 총회 같은 거 해보고 그러면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빨리빨리 질문하세요. 알고 싶으면. 나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 시간이 제약됐습니다. 요 발표자는요. 미안해서 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초반에 코리아 쪽으로도 어느 쪽으로 길이 열릴지 많이 인사이트를 해주신다고 해서 혹시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주실 분야나 연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큰 방향 아까 재생에너지 종류가 굉장히 많죠.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가 있고 에너지 효율도 있고요. 또 하나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가요. 경제가 중화공업 위주예요. 거기다 요즘 와서 서비스 산업 위주로 이제 반도체로 옮겨가게 했는데 우리가 주로 보면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 중화공업 에너지 다소비 산업 집중했다가 수출 위주의 국가인데 이 수출에 이제 타격이 발생해요. 기후변화 때문에.
CBAM이라고 하죠. 카본 보드 어드저스먼트 메커니즘. 이유가 이거 돌가겠다. 그러니까 한국 니들 철강 제품 반도체 들어오는데 자동차는 이미 적용했어. 이거 온실가스 얼마나 포함되는지 이거 카본 인베디드라고 제품 얼마 들는지 이거 따져보고 있다고. 앞으로 그 우리 수출을 하고 하는 경제구조인데 국가 간의 문제들 있잖아요. 요걸 온실가스는 지금 온실가스를 지금 하는데 이미 저 어느 대학에서 제가 예전에 누구한테 보내요.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 막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생산 베이스. 그 국가에서 생산할 때 나오는 그 이야기하는데 그 선진국이 이제 머리 좀 불려가지고 우리 생산 안 해. 다 궤도로 보내고 거기서 온 제품을 수입했어. 그러면 온실가스 줄인 거 같잖아요. 정말 안 좋은 거지. 그냥 지는 안 내뱉고 남이 뱉던 거 갖다가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소비 중심. 컨섬션 베이스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야 된다고 6차 평가고서 해야 된다고 내가 저 IPCC 막 요구를 해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생산 베이스, 소유 베이스. 궤도국도는 생산 베이스 많이 나와. 근데 다 수출을 하잖아요. 선진국도 소비 기준은 더 많아. 생산률이 적은데. 그런 것도 많이 관심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기후변화 이제 협상 관련돼서요. 협상 관련해서 만약 정치 외교나 이제 국제관계 하시는 분들 협상 관련돼서 이런 쪽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 협상단들 이제 여러분들 만나기 어려워요. 나 같은 이런 사람 만나기 어려운데 여러분들 자꾸 초청해서 하고 협상 국제 무대에 나가는 것들 그리고 국가 수출 관련된 것들 제품에 관련 탄소와 함유된 것들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분야들이고요. 또 하나 우리 온실가스 국제 감축 관련된 것들 이건 컨설팅 펌들이 잘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관심. 가장 좋은 것은 뭐냐 기술 개발이에요. 기술 개발. 저탄소 기술 있잖아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그가 가장 필요한 분야예요. 지금 막 정책 막 이야기했잖아요. 탄소 배출 공거래제 CDM 이런 것은 그런 기술이 시장에 빨리 나오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기술 개발하는 거죠. 태양광 풍력 뭐 새로운 기술도 있잖아요. 막 개발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